김정순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강의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없었었는데요. 사람들이 보이차하고 녹차하고 그 다음에 홍차 세 가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길래 제가 이제 수소문 끝에 우리 PR 정경환 선생님하고 인연이 닿았습니다. 처음에 차황소를 직접 제조하셔서 차를 만드신 PR 정경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티월드 페스티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김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별 내용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보이차, 저는 쾌활 정경원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차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친구 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차의 친구 다도구, 그리고 또 하나는 차를 온전하게 녹일 수 있는 물. 근데 이 자리에 제가 좋아하시는 선배님과 또 저 친구와 후배님이 와 계셔가지고 잠시 저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인요에 저희 임용택 작가님 오셨습니다. 저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정호요에 임만재 작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토기에 유국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신 분 계신가요? 제 눈에는 세 분밖에 안 보여서 저쪽 지금 여기서 대각선에 저쪽 B라인에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가셔가지고 다도구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인요는 부부 작가님 두 분이서 아주 잘 만든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임만재 작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정오다완이나 전통다완을 현대에 가장 잘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토기 유국현 작가님은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제가 다림차를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림차 도구를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다림차 도구를 기러기 탕관이라는 과거에 있던 모양을 현대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려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실은 제가 독도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신 정광태 가수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사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벌써 41년째 된 노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기 가수 정광태입니다. 네. 박수 치신 분만 감사합니다. 안 치신 분들은 뭐 듣든지 말든지 팔자 소관인 줄 아시고, 네. 박수 치신 분들은 오늘부터 한 30년 동안 복 받으실 겁니다. 네. 200살까지 가시죠. 네, 오늘 PR 정경원 때 증문집답 고철수 보이차 때문에 이렇게 또
세상에서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들을,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오늘이 이제 현충일 전날인데 귀한 시간들 내셔서 함께 해주시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차는 마셨을 때 그냥 목구멍으로 잘 들어가는 거, 아무 거침없이 그냥 꿀맛처럼 들어가는 차 맛이 저는 우리 태알 고차수 보이차 맛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알 정경원의 고차수 보이차를 만나면서 차는 참 이런 맛이어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믿을 수가 있었고 또 같은 정씨라 더 갔어요. 예, 믿음이 더 갔어요. 신뢰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또 흔쾌히 오늘 어떤 분들이랑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과의 만남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지가 41년이 됐고 저는 고향은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만지하고 저기 2년이 돼서 40년 동안 울릉도 독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노래를 통해서 나라 만지하고 사람 국현이 여기 앉아있지 말고 가라고 가서 매장. 때문에 만나서 좋은 차 마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케아 정경원의 증문들 딱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늘 건강하시고 인생이 뭐 있습니까? 즐겁게 사셔야 되는 것 같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이웃도 좀 보살펴주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즐기십시오.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자, 그러면은 제 얘기부터 조금 하다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 나눠드린 것 중에 저기 지도를 하나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지도는 중국 운남성 차산 지도입니다. 중국 운남성은 대한민국 크기의 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4배 정도 되는 거 서남단에 있는 곳에 섬한 차나무가 있는데요. 지금 지도 안에 있는 크기가 우리나라 남한 크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한 크기의 빨간 점 찍은 데가 고차수 보이차가 있는 지역을 제가 찍어 놓은 거거든요. 지도 위에다가 제가 친구하고 같이 그려서 위치를 다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현지 발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옆에 아이라오 산맥, 아이라오는 에뢰라는 뜻이고요. 에뢰산은 많이 들어봤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우량산맥, 무량산맥입니다. 무량산맥. 그리고 란창강은 란치 한장인데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놔뒀고요. 그 주요 지형지물이 사실은 에뢰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단 밑쪽에 차나무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란창강을 중심으로 좌우 기슭에 있습니다. 그래서 란창강을 중심으로 좌우 기슭에 있다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리가 몇백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진 곳도 다 물줄기가 란창강으로 들어가다 보니 란창강 좌우 기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이방, 이우전산, 가로치고 이무정산, 만전, 혁등, 거등, 망지, 유러 이렇게 조막조막하게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무 6대 차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무정산 그러면은 보이차의 최고 지역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그 전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 초반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무정산 하면은 사람들이 다 보이차의 명가, 뭐 보이차의 지존,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의방이 원래 이무정산, 이무 6대 차산의 의방 6대 차산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1838년 전까지는 의방이 전체 차산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 맨 북단에 있는 이유가 남단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여기 다 소수민족이 살고, 그리고 너무 거친 환경이다 보니까 한족 입장에서는 야, 저 정글에 어떻게 내려가지 말자. 그냥 맨 북단에 기다리고 있으면은 소수민족들이 다 만든 차를 가지고 올라올 거야. 5일장만 열면 돼. 라고 해서 의방에서 다 모인 걸 가지고 쭉 위에 올라가면 원래 보이라고 써져 있죠. 원래 보이, 닝얼. 지금 이제 닝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여기가 보이입니다. 여기가 삼거리, 보이 삼거리, 천안 삼거리처럼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북경으로 가는 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티벳으로 가는 차가 되는 겁니다. 원래 닝얼 여기에서 닝얼로 가져가는데 가져가는데 지금은 그 바로 밑에 보이 푸얼이라고 돼 있는 데가 원래는 스마오거든요. 스마오라는 도시인데 여기가 지금 해발 1100m에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차창들이 여기에 과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남성 그 보이시 정부에서는 여기가 더 이름이 더 높아야 차가 더 많이 팔려나가기 때문에 2007년 9월 1일부로 해가지고 여기를 보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원래 보이였던 곳을 닝얼, 그 닝이 뭐냐면 영입니다. 고개 영자인데 고개에 있는 보이, 그래서 닝얼이라고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근데 자, 하여튼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1838년에 요 1838년이 어떤 해냐 하면 홍콩의 마약, 영국하고 아편 전쟁을 하던 시기가 1838년 그 어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청나라 정부에서는 위태위태의 나라가, 근데 야, 운남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올라온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야, 이 청년을 운남에 내려보내가지고 국경을 정비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 차순례라는 청년이 북경에 가가지고 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야, 너 어디 사람이야? 저는 운남의 석병 사람입니다. 석병 사람입니다. 석병이 에레산 넘어오기 전 곤명에서 내려오다 보면 있는 마을인데 정말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앞에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고, 그래서 물고기가 다 잡히고,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산수도 수려한데, 한족 마을 사각형의 한족 기와집들이 2층짜리 기와집들이 주르르르 있는 그런 마을이 석병인데, 석병에서 사실은 귀양 온 거죠. 이무가 원래 이름이 이무가 아닙니다. 만사입니다. 만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이무라고 할 때도 있고 만사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의방, 만좌, 뭐 혁등, 만사, 유락, 그러면서 만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땐 이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만사가 있습니다. 이무정산에 딱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만사라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도 원래 옛날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무 차산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만사 차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거기 있는 소수민족들은 만사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2000년에서 2005년까지도 만사에 쉽게 얘기하면 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전장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순례라는 사람이 여길 내려와 가지고 차순호라는 그 차창을 만들고 황제에게 공납을 합니다. 그러면서 쉬우리 무력무를 써서 쉽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을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무입니다. 그래서 이 이무는 1300m, 해발 1300m 꼭대기에 남향의
마을들이 쭉 있는데 남양에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가 거의 절벽 수준의 그냥 허당이에요. 그러면은 왼쪽은 라오스, 오른쪽은 미얀마. 라오스에서 올라오는 프랑스군을 막을 수 있고 왼쪽에서 이미 그 점령하고 있는 영국군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이무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무 정산, 이무를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가셔서 그냥 보고 오셨죠. 왜? 그냥 떨레 그래가지고 차 5대 때 자, 엉뚱한 데 가셨습니다. 거기 이무 정산을 가시면 무조건 차순호를 가셔야 돼요. 차순호. 왜? 요 밑에 지금 보면은 한자로 서공천조 써져 있죠. 예, 검은 현판에 황금색 글씨로 상서로울 서, 공납할 때 공, 그리고 하늘천에 아침 조자를 썼는데 서공천조. 천조는 청나라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천조라고 불렀습니다. 청나라 황실이. 그러니까 황실, 상서로운 공납물을 우리에게 라는 글씨를 황제가 써줬어요. 누구에게? 차순례에게. 차순례에게 1838년에 개창한 차순례. 이제 박 열자마자 공납하자마자 준 거예요. 왜? 진흥왕 순수비처럼 여기에 황제의 글씨가 있어야 여기까지가 청나라 국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 겁니다. 자, 우리 저 중국 10대 명차 많은 분들이 10대 명차 알고 계신데 보이차 10대 명차입니까? 보이차 10대 명차 아닙니다. 지금도 은근슬쩍 올라갔다 뺐다 그러면서 아예 넣지 않는데 중국 10대 명차가 되려면은 이러한 어떤 황제와의 고사 또는 아주 훌륭한 고사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차가 주는 감동도 있어야 됩니다. 시대적 감동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또 저기 그 선생님들께서 저기 성균관대학교 그 저기 차 관련 학과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또 뭐 이렇게 연행록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읽다 보니 그 내용에도 조선의 이제 사신들이 명나라를 방문하고 조선의 사신들이 청나라를 방문해가지고 황제에게 차를 얻어오고 막 그러는데 보이차도 얻어오고 보이차고도 얻어왔어요. 예, 뭐 되로 주고 말로 받아오는 형식이죠. 말로 주고 되로 받아온 게 아니라 황제의 풍모가 있다 보니 조금만 가져와도 많이 줘야 돼. 근데 야 너는 왜 북경까지 가가지고 보이차 안 사왔니? 라고 물어보면 아유 너무 가짜가 많아가지고 제가 분별할 눈이 없기 때문에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명대 청대에도 그런데 지금도 운남 따라라. 예, 제가 1996년에 보이차라는 차를 처음으로 마셔보게 됐었고, 그리고 2000년서부터 2005년까지는 거의 매일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10년 된 거, 20년 된 거, 30년 된 걸 마셔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흙냄새 나거나 지푸라기 썩는 냄새가 나야 진짜 잘 발효된 차로 인지를 했습니다. 제가 2005년에 운남을 가서 보니 흙바닥에서 만드는데, 흙바닥에 쌓아놓고 만드는데 물을 뿌려 놓으니까 그 침출수가 내려가지고 흙바닥 근처에 있는 차들은 흙냄새가 나는 차가 되는 거였고, 그리고 열기가 빠져나가지 말라고 거적을 가마떼기를 덮어놨는데 가마떼기 근처에 있던 애들은 지푸라기 썩는 냄새가 나는 차였어요. 근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를 마셨었냐 하면 땅을 파서 김장하듯이 땅을 파서 묻어놔서 야, 이 전쟁이 끝나고 와보니까 이게 흙냄새가 나지만 발효가 잘 된 거야. 야, 전쟁이 났는데 땅 팔 시간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지붕 위에 거기다가 집 사이사이에다 끼워놓고 갔다 와 보니 집이 썩었는데 썩으면서 발효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발효차야 라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2005년 어간까지 차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그거는 다 숙차였어요. 조수 악퇴식 숙차. 왜? 운남은 건조합니다. 해발 고도가 차창이 있는 해발 고도가 거의 대부분이 해발 1100m에 위치하다 보니까 건조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히말라야 산맥, 횡단 산맥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이 쭉 오다가 갑자기 쭉 떨어져 가지고 쭉 떨어진 데가 운남인데 이
인도양에서 쫙 올라오는 그 바람이 습한 바람이 쭉 올라오다가 이 산맥을 만나고 다 여기 아셈 지역 이쪽에다가 다 비를 때리고 건조하게 넘어가 가지고 운남으로 넘어가 버린 게 건조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운남입니다. 6대 차산이 이쪽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나? 강내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란창강 안쪽에 있으니까 강내 지역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란창강 밖에 있는 건 야 압록강 넘어갔다, 야 저기 대충 저기 조청 분계 지역인데 행정권이 안 미치니까 그냥 놔둬라. 그냥 저기 가면은 배고파가 추워가지고 감자나 먹다 끝난다. 그냥 놔둬라. 못 사는 사람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넘은 이유, 여기도 힘든 사람이 왜 와가지고 계속 삥을 뜯네. 명나라 때부터 은본위제가 돼가지고 은이 돈이 되니까 은을 계속 뜯으니까 소수민족들 복장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은이 안 달려 있었는데 명나라 시대 때부터 복장에 은을 달기 시작해. 왜? 군대 오면은 그거 벗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반대편으로 도망가야 자기 사니까. 그래서 소수민족 복장에, 운남 소수민족 복장에 은이 많이 달린 소수민족 복장을 입고 있는 민족은 뭐냐면 과거에 침탈이나 또는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은 소수민족들입니다. 자, 우리가 400년 정도 된 고차수를 보통 많이 마십니다. 자, 여러분들 아는 강외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화주량즈, 활중량자라고 써져 있고 밑에 맹해, 이게 멍하입니다. 멍하이 해발 1100m죠. 화주량즈는 해발 2200m, 2200m의 차나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화주량제의 꼭대기는 2300m가 넘어요. 거의 2400m 됩니다. 그리고 그 이쪽 이무정산 쪽 6대 차산은 거의 대부분이 해발 1300m예요. 꼭대기에 차나무들이, 고차수들이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 이쪽은 다 해발 1300m고, 강을 넘어가면 다 800m, 남나산 1600m인데 이거 차나무가 있는 데가 1600m고 꼭대기는 18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파사가 1600m에 차나무가 있는 거고 이것도 1800m 넘습니다. 포랑산 1300m에 있습니다. 자, 포랑산에 이것도 참 라오반장이 있네. 노반장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이 이름은 다 들어본 것 같은 그러나 이제 그 노반장이 해발 1300m. 야, 이거 보면은 다른데 남나산이나 저 파사나 그리고 밑에 있는 멍송 1800m인데 뭐야 이렇게 낮다 보니 뭐냐, 벌레가 많아. 낮다 보니 날이 더 더울 거 아니에요? 왜냐? 북회기선이 위에 지나가는데, 북회기선이 어디에 지나가느냐? 자, 위에 보시면 L외산 맥자 밑에 보면 못장이라고 써져 있죠. 못장, 왼장, 못장 써져 있죠. 쿤루, 빵의 위, 여기가 바로 요 선이 못장 있는 그 선이 뭐냐면 북회기선입니다. 북회기선이라 하면 바로 머리 위에서, 여름에는 머리 위에서 해비가 때려서 정오의 그림자가 자기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온도가, 햇빛 온도가 45도에 45도. 잠깐 나가면은 금방 타. 하루 잠깐 나갔다 오면은 개가 몰라봐. 해가 중천에 뜨면은 바로 머리 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모자를 넓은 걸 쓰는 거예요. 넓은 걸 써야 몸이 가릴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웃긴 게 그늘만 들어가면 26도야. 햇빛 밖으로 나가면 45도인데 그늘만 들어가면 26도. 야, 좋네.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건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증기로 쪄가지고 차를 이렇게 떡차를 만들어놔도 그냥 실내에만 놓고 바람만 잘 통하게 하면 쑥쑥 26도니까 그냥 하루면 건조돼. 하루면 드라이로 쫙 쏜 것처럼 하루면 건조됩니다. 그러니까 병차를 만들기 아주 가장 좋은 위치가 바로 이 강외 지역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노반장이 그래서 해발 1300m다 보니 다른 지역 남나, 멍송, 파사, 저 화주량즈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털이 많아. 그래서 노반장 차는 딱 보면 병차의 절반 이상이 털이 있어야 된다. 흰털이. 그리고 이파리가 품종이 달라서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눈썹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긴 분 계신데 저는 눈썹이 없습니다. 폭탄을 맞아가지고 없는데
요즘 제 친구들이 눈썹을 요즘 많이 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낯설어. 이상한 사람이 와 있네. 눈썹 진한 분들 부럽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눈썹 진한 분들이에요. 그 노반장 차잎은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길고 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딱 풀어가지고 봤을 때 절반이 흰털이고 그리고 길고 얄쌍하게 생겨야 이 노반장일 확률이 80%입니다. 80%. 예, 그 품종이 80%예요. 그리고 운남에 있는 차 이파리는 2년을 붙어 있어요. 2년을 붙어 있다 떨어지는데 1년이 지나면 얘네들은 차 이파리가 밑으로 땅으로 뚝 꺼져요. 예, 밑으로 땅을 바라보게 돼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안 마십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하신 분과 이해 못하신 분의 차이입니다, 여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맨 아래에 해발 1,800m 멍송이 있는데, 예, 멍송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이 멍송은 따몽송이라고 불리우는 멍송입니다. 그 동네에 가면 따몽송 취나알리야, 그 멍송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따몽송이라고 해야 절로 가라고 얘기하고, 멍송 어디 가요? 그러고 물어보면 이래. 거기는 멍하이 멍송입니다. 멍하이 멍송은 이 위에 맹해 있죠, 맹해에서 화주량주하고 남나산 사이에 벌판 있죠, 벌판. 거기에 또 멍송이 있어요, 멍송. 예, 멍송이 있는데 여기가 일반 재배차입니다. 여긴 이 멍하이 멍송은 이쪽 멍송이고 따몽송은 밑에 있는 멍송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옆에 보면 파달 있습니다. 파달 허송 1700년 차왕수. 자, 바로 옆에 보면 또 사진 조그맣게 하나 있죠. 밑에서 한 가지로 올라왔다가 위로 4가지로 올라갔는데 위까지 보면은 중간 잘렸어. 그죠? 예, 이게 2005년에 야생차가 돈이 되다 보니 마을 허송마을에 있는 3명의 한이족이죠. 한이족인 그 청년 셋이서 올라가가지고 도끼질해가지고 이걸 뚝 부러뜨려. 그래서 거기서 따서 팔았는데 그걸 사간 대만 사람이 대만에 가가지고 키로당 당시에 2005년에 2천만 원에 팔았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3명은 구속됩니다. 1명은 미얀마로 도망가고 2명이 구속돼가지고 1명은 아직 못 나왔을 거야 아마. 1명은 링 달고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년 뭐냐면 차를 하게 되면 2월 20일 날 우수입니다. 우수. 입춘 지나서 우수인데 우리나라는 2월 20일이어도 춥죠. 예, 추운데 여기는 괜찮습니다. 가서 큰 차나무 어디를 가느냐, 청가채 오른쪽에 보면은 첸짜짜 수령 2700년 차왕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엉덩이를 보이면서 방구를 끼는 게 아니라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올해 제가 운남에서 100년도 못 사는 쾌활 정경원이 1000년 또는 2000년 넘는 차나무를 체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여러 사람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높은 차나무를 따는 건 위험하니 차나무를 체업하고 하는 동안 인사사고나 기타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하고, 차나무 거령 심게 고하고, 그리고 매년 차를 체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왼쪽 맨 위에 잘생긴 차나무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차나무가 있는데 3200년 쇼완 차왕수라고 써져 있는데 그 밑에 또 쇼완 차왕수입니다. 눈 덮여 있는 차왕수가 10년 또는 20년에 한 번씩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주변에 있는 재배차는 절반 이상이 타 죽어요. 눈이 와가지고 얼어서 이파리가 타 죽는데 얘는 눈 왔어? 시원하네. 뭐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과 이 나무와 또는 2700년 청가채 차나무나 아니면은 파달산 차나무에 가서 제가 차 거령 신께 고하고 차를 땄는데 이때 또 한 해 닦아 보니까 이걸 뿌리채 또 뽑아가 버렸더라고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직마이 경매인데, 자, 경매 얘기하니까 뭐냐면 경매는 해발 1800m 꼭대기에 차나무밭이 고차소나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다 저기 온몸에 털이 없는데 요 위에만 있어. 고차수가.
밑에는 뭐냐면 다 재배차야. 어디까지? 20km 밖까지. 반경 20km가 다 재배차 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저희가 한 몇 년 만들었는데 만들다 포기한 이유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재배차하고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 잠깐 눈 떼고 눈 감으면은, 자, 지금 저 앞에 저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충봉함진 님이십니다. 우리 몇 년 동안 저희 운남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경매에서 혼자 열흘 가까이 좋은 차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거기서 차 생활을, 차산 생활을 하셨죠. 예, 우리나라 무술 태극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5개의 권법을 중국에 가가지고 금상을 다 휩쓸어 오셨던 소시적에 예. 형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몇 년 동안 안 만나니까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 저희 하여간 형님께서 직마이 경매에 가셔가지고 직접 생활하셨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초창기에는 한 사람이 모든 차산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일단 첫 번째는 이해를 못해. 그리고 차가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차를 따서 가공해서 박싱되고 가져올 때까지 바뀌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그 차산에 한 사람이 계속 최하 일주일에서 열흘을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경매, 그리고 멍송, 남나 이렇게 계셨어요. 계셔 주셔서 제가 덕분에 형님 계세요. 그리고 저는 백행, 에르레 다른 데를 갔죠. 이게 그때 이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꽤 많으신데 하여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 두서 없이 막 지나가는데, 자, 3200년 차왕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왼쪽 맨 위에 있는 3200년 차왕수는 쇼완 차왕수입니다. 지도에서도 그 맨 위쪽에 있습니다. 해발 2300m 있죠? 해발 2300m에 3200년 차왕수가 계십니다. 그리고 중산백행 수령 2800년 얼가즈 차왕수, 그리고 10년간 임대한 쾌활 차왕수, 그리고 중산백행 수령 2800년 흑조자 차왕수. 자, 그리고 요게 이제 2800년 얼가즈 차왕수입니다. 차왕수인데 밑에 뿌리는 남자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밑에가 되게 두텁습니다. 두텁고, 그리고 저희가 체험을 해보니까 생잎 한 70kg, 72kg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공하면 한 15kg, 600g 정도 나옵니다. 15k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차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더해지면 더 안 줍니다. 형제가 4형제인데 첫째는 저하고 친해요. 그래서 첫째가 할 때는 무조건 전화 와. 야, 쾌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저하고 계약해요. 근데 둘째가 이게 욕심이 좀 많으시네요. 둘째가 그래가지고 이게 봄이 되면은 저 위에서 물을 끌어다가 계속 뿌리에다가 구멍에다가 물을 계속 집어넣으시는데, 물을 많이 주면 차가 많이 나오는 줄 알고 물을 계속 주시네요. 더 안 나옵니다. 예. 차나무는 이게 고차수는 이미 뿌리가 위로 10m 올라갔으면 뿌리는 30m 밑에 땅에 내려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 건조하다는 거는 요 지각 한 50cm 정도만 단단하게 건조한 거지, 그 밑은 뽀송뽀송하니 진짜 수분이 그냥 윤기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나무들은 알아서 큽니다. 문제는 재배차가 문제죠. 왜? 재배차는 그 50cm를 못 뚫어요. 왜? 옆에서 비료를 주니까, 야, 비료 왔다. 뿌리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옆으로 슬금 가. 나만 왔는 줄 알았더니 옆에 손도 왔네. 이런 둘이 발이 엉키고 서로 엉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이걸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봄하고 가을에 비료를 왕창 주지 않으면 얘네들 죽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재배차는 아쉽게도. 예, 하여간 그렇고요. 요 나무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근데 얼가즈는 품종 자체가 시소 품종이다 보니까
2000년에서 2800년 정도 수령의 차나무가 있는데 요것도 얼가즈입니다. 얼가즈인데 저기 사람 3명이 지금 서 있는데 예, 여기 지금 한 분이 저 지금 녹색 옷 입고 계신 분이 여기 딱 보라색 옷 입고 계신 분이고 나무인데 이 나무는 대충 체엽하면 120kg에서 130kg 나옵니다. 생잎이. 그럼 가공하고 나면 한 23kg 정도의 차잎이 건조된 차잎이 만들어져요. 5분의 1로 줍니다. 자, 고차수 300~400년 된 차나무, 그러니까 노반장이나 뭐 남나나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빙도나 뭐 기타 등등 해발 1800m 미만에 있는 차나무들의 품종들은 4분의 1로 줄어요. 생잎 4kg 따오면 마른 잎 1kg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해발 2000m, 2200m, 2300m, 2400m에 있는 원래 사람이 심지 않은 원래 있었던 야생종의 차나무들은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5kg 따야 1kg 됩니다. 왜? 이게 털을 만들 필요가 없어. 얘네들은 왜? 해발고도 높으니까 벌레가 없어. 나올 때 이미 2월 20일 날 새싹이 나오는데 새싹이 이미 나왔는데 2월 20일 날 3월 20일 춘분에 따는데 벌레가 어딨어. 그 추운데. 재배차 4월 5일 어간 땁니다. 3월 20일부터 땁니다. 3월 20일 해발 거의 대부분 해발 1100m예요. 자, 맹해도 지금 해발 1100m입니다. 거기 보시면 보이도 닝얼 거기도 다 해발 1100m입니다. 자, 이무 6대 차산 여기 1300m라고 얘기했지만 가셨던 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세요. 저 아래 동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나무밭이 쫙 있잖아요. 해발 1100m 미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나무 쫙 심어가지고 중간에 뭐 바나나 나무 있고 쫙 올라가다 보면은 또 고무나무 있고 고무나무 위에 차나무밭 또 있잖아요. 예. 소위 얘기하는 100년에서 400년 된 나무들은 다 해발 1300m에서 1800m 그 어간에 있습니다. 전부 다. 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데가 1300m, 1600m, 좀 심한 데는 1800m예요. 왜? 거기가 조금 따뜻하거든. 더 올라가면 너무 춥거든. 그러니까 자 해발 2300m, 2400m에서 야생차의 씨앗 또는 야생차의 가지를 가져다가 자기네 집 근처에다 심어 놓은 거야. 낮은 데다가. 왜? 가기 싫으니까. 자, 근데 여기 아이라우 산맥 있죠? 에레 산맥. 에레 산맥 너머에 웬짱이라고 있습니다. 웬짱. 웬짱 아래에 하니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았는데 그 소수민족이 명대에 남자 크기가 다 큰 사람 크기가 제 어깨밖에 안 와요. 제가 175인데 어깨니까 한 155? 이게 20cm인가? 하여튼간 150 남자가. 여자는 더 작죠. 그러니까 명나라 애들이 딱 보기에 야 이거 잡아다가 저기 뭐야 황관 만들면 황제 옆에 딱 세우면 야 황제가 멀리서 200보 밖에서 봐야 되는데 활 쏴도 잘 죽지 않는 거리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 멀리서 봤을 때 짱이지.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왜 우리 동양의 그림을 보면은 중심 인물 엄청 크게 그리고 저기 곁다리에 있는 그 조연들은 조그맣게 그리잖아요. 불상도 엄청 크게 그려놓고 보살님들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니까 운남에 와가지고 90만의 황관을 잡아갑니다. 한이족 엄마들이 이거 미친 거죠. 환장하죠. 남편은 죽이고 남자 아들은 잡아가니 여기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에레산을 넘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냥 물을 먹으면 이질에 걸려가지고 설사 피똥 싸다가 죽어. 그러니까 그런데 차나무 이파리를 같이 끓여서 먹어보니 해독이 되네. 이거 피똥을 안 싸네. 차씨를 에레산 차씨를 다 가져다가 자기 동양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서양의 옷에나 주머니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서양 옷을 입다 보니까 주머니가 많은 건데 한복도 다 여기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잖아요. 팔에다가 집어넣고 또 여기 질끈 메고 안에다가 집어넣고 뭐 그러잖아요. 티베트 몽고 사람들도 다 질끈 메고 여기 다 나와. 여기서 뭐 진짜 뭐 다 나와. 여기 뒤로 돌려가지고 뒤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얘네들은 빠우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소수민족만의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 가방에다 씨앗을 가져다가 자기네들 사는 데 주변에다 다 심어놓은 거야. 심어놓고
보니 이게 300~400년 된 차나무가 된 고차수 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유락산 혁등, 꺼등부터 시작해 혁등에 진우족이 살고 있는데 진우족, 환희족 살고 있습니다. 혁등, 유락, 화주량주에는 원래 야생 차나무도 있어요. 남납, 파사, 포랑, 멍송 이 전부 다 뭐냐면 300~400년 된 나무들인데 이게 바로 그 한이족이 도망가면서 만들어 심어놓은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도 아직도 한이족의 후예인 아이니족이 거기에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노반장에도 아이니족.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 한이족 후예인 아이니족이 주인입니다. 자, 제가 2020년부터 2019년까지는 제가 직접 1000년 이상 된 차는 제가 덮고 그러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차를 안 만들 생각이에요. 이미 현지에 있는 현지의 소수민족 친구들이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를 할 거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이 다시 개방을 해가지고 여행이 가능해진다면 여러분하고 같이 손잡고서 참하고도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번에는 강내 강회 지역만 갑니다. 자, 요번에는 링창 지역만 가요. 자, 요번에는 참하고도 라싸를 가봐야죠. 메리선산을 지나서 라싸 한번 가봅니다. 자, 요번에는 장강 따라가지고 한번 우리 장강 유람 배 타고서 황제태 간 보이차의 이야기 장강 따라가지고 한번 장강 타고 내려가서 경항우나 따라서 북경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북경에서 우리나라 압록강으로 해가지고 보이차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자, 우리나라 보이차를 최초로 기록한 왕이 정조대왕인데 정조대왕이 일성록 세자 때 쓴 그 일기에 보이차와 보이차고를 신하 누구에게 3명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러면은 영조 때 이미 드신 거네. 자, 보이차를 1723년대에 공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나라 때 옹정제 1723년. 근데 그때부터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다 장수했고 영조 장수했고 정조 60에 죽었지만 독살설이 있고 그리고 해경궁 홍씨를 비롯한 그 모친들은 다 장수했고 그 남자로 태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넙죽넙죽 주는 거 먹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왕이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왕은 그래서 넙죽넙죽 주는 걸 받아 먹으면 안 돼서 받아 먹은 분들은 오래 못 사신 것 같고 가려 드신 분은 오래 사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때 천연 페니실린과 같은 항염작용을 할 수 있는 차고라는 그거를 드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저희가 2009년부터 보이차고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좌우로 두 번째, 위로 두 번째, 여기 해발 3280m 샹그릴라에서 수는 탄관에다가 보이차고 제조. 그리고 밑에 제조 특허와 조성물 특허가 있는 폐활 보이차고. 저희가 차고를 2009년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 드려 보니까 입병은 한 방에 그냥 낫더라고요. 입이 갈라졌거나 터졌거나 아니면 입이 헐었거나 그런 거는 진짜 쌀알 한 톨이나 2톨 정도 띄어가지고 주무실 때 발라놓고 자면 3일 이내에 아물더라고요. 어린애는 하루, 좀 나이 드신 분들은 3일 이내에 낫더라고요. 아, 나이 든 것도 슬퍼 죽겠는데 낫는 것도 늦게 낫네. 이거 환장하겠네. 저희 하여튼간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실험실에다가 맡겨서 이상 실험까지 해본 결과 거의 그 항염 작용이 엄청나다라는 결과를 논문 2개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조성물 특허를 한국에 내놓은 상태고 미국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 앞으로는 원료만 가져다가 한국에다가 이 보이차고 공장을 조그맣게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차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1시간. 아, 예. 아우, 너무 좋네. 자, 저기 뭐냐면 궁금한 질문을 제가 받고 제가 떠드는 거는 요까지 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시간 내내 아니라 10시간을 떠들으라고 해도 제가 여기서 떠들 수 있어요. 요거 달력을 올해 달력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달력 못 받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달력을 좀 넣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달력에 사진들이 좀 있어서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자, 제가 아 그러면 좋다. 아 그러면 행복하다. 아! 아! 예, 매일 이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매일. 눈 뜨자마자 아유 좋아. 아유 오늘은 좋은 날이야.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우 행복해.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이 바로 옆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쾌활 구호는 아 좋다, 아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3200년 차나무, 그리고 차나무 뒤에서 찍은 건데 앞에서 찍은 분들은 많은데 3200년 차나무 뒤에서 찍은 사진은 좀 흔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접니다. 제가 지금은 저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3년간 20kg가 쪄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한국에 먹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술도 너무 맛있네요. 매일 중국에서 가짜 맥주 먹고 먹을 땐 좋았는데 다음날 입에서 똥내 나고 그런데 한국은 먹으면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요 나무 얼가즈 2800년 차나무, 요거는 1000년이 넘은 차나무들이 백행차산에만 1000그루가 있습니다. 1000그루가. 제가 2009년부터 여기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까지 11년 동안 정말 꿀 빨면서 만들었어요. 한국 분들이 오셔도 잠깐 오셨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왜? 너무 멀고 너무 험하고 길이 계속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가져오지 않으면 차를 싣고 나갈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 오셨다 그냥 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오셨다가 보니까 차가 시꺼매. 그래가지고 이거 뭐요? 이건 차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는 차가 아니야. 백모가 있어야 차인데 이거 백모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가셨어. 근데 차는 우리나라 차 품종은 6품종이 있는데, 소엽종 6품종이 있는데 운남에는 133종의 차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차나무를 따서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녹차가 될 수도 있고, 이걸로 녹차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홍차 방법으로 하면 홍차가 될 수도 있고, 보이차의 방법으로 만들면 보이차가 되는 거예요. 보이차의 방법으로 만든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지역은 홍차 만들기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홍차야. 그냥 따가지고 놔두면 구름이 와가지고 2300m니까 쭉 지나가면서 습을 쫙 줘버려가지고 그냥 이게 바로 그냥 발효돼가지고 홍차가 24시간 후에 홍차가 돼버리는 시스템이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 린창 봉경의 전홍차, 뗏홍이라고 하는 전홍차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따만 놔도 홍차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 넘기면 하여튼간 이거 흑조자 2800년 흑조자, 지금은 가면은 2800년이라고 안 써놨어. 왜? 정부에서 와가지고 야 여기 이거 2800년이니까 너 2200년에 여기 2600년에 2400년에 뭐 그냥 다 해가지고 지금은 얘만 2800년으로 써져 있고, 사실은 얘보다 훨씬 더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다 연도가 2200년, 2600년 이제는 그렇게 표시가 돼 버렸어요. 우리 때는 우리 때는 암묵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얘 2800년 그리고 흑조자 2800년 두 그루, 얘하고 얘 2800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하여튼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도 2000년이면 어디요? 엄청나요. 자, 그리고 요거 이거는 애뢰산인데, 애뢰산에서도 사실은 애뢰산은 3시간을 걸어가야 길에서부터 3시간을 걸어가야 차나무가 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군락을 이룬 게 아니라 한 그루 있으면은 200m에 하나, 뭐 500m에 하나, 뭐 그러다 보니 하루에 한 그루를 털면은 100kg 정도 나오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나귀에 이렇게 실어봤는데 당나귀에 싣고 이렇게 이동을 해보니 또 얻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하, 당나귀에다 싣고 걸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잘 묶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차가 박살이 나는구나. 그래서 요 차이가 있는 거고, 햇빛 말리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왔을 때 왜 차를 먹으면은 목이 쪼여 오나요? 뭐 왜 차를 마셨는데 왜 바짝바짝 그 목구멍이 마르나요? 뭐 그런 거를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의 집들은 다 나무집이고 옛날의 집들이 흙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을 벌다 보니까 콘크리트 집을 짓고 싶어. 2층, 3층. 야, 노반장 가니까 4층짜리 집이 있던데 나 5층 질래. 뭐 그런 욕심이 생겨. 우리는
의식주라고 그러잖아. 돈 있으면 먹는 거부터 맛있는 걸 먹어. 그 다음에 아니구나. 옷부터 사는구나. 옷부터 좋은 거를 사야 때깔이 좋아야 대접받는다고 옷부터 사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집을 하는데 중국 애들은 주식의죠. 주식의인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그 순서가 집부터죠. 돈 있으면 모아놨다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잔치상 벌리고 그 다음에 옷 거지처럼 입어도 회장님이셔. 밖에서 벤츠는 저 멀리다가 저 대학교 저 운동장에다 대놓고 한 2km 걸어가지고 행사장 가. 왜? 내가 좋은 차 몰고 있는 거를 알면 안 돼. 남들이 알면 안 돼. 내 자식을 유괴할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해. 그래서 저기 멀리 세워놓고 걸어가. 그러고 땀 삐ጭ삐ጭ 흘리고 올라와가지고 저기 마흐바흐 뭐 타고 집에 가셔.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르신 분들입니다. 하여튼간 햇빛에 말려야 되는데 그런 집들이 막 있다 보니 마을에 50가구 100가구라 그러면 그 100가구가 전부 다 콘크리트 집으로 변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이 집에서 모아놓은 시멘트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햇빛에 말리는데 날려가지고 여기 들어가 버리네 이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 바닥이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가장 깨끗한 곳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다 말려야 돼. 거기다 말리니까 금방 말라. 대나무에다 말리는 거는 막 하루 왼종일 막 뒤집고 뭐 해야 되는데 여기 반나절이면 말라.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참 뭐 넘어가고 아하. 뭐 하여튼간 그냥 그림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질문 몇 가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여러분들과 나눠 드시기 위해서 그 여기 오신 그 분들 중에 차를 스탠리 보온병에 담아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저 나눠서 이렇게 맛보는 거로 하고요. 지금 시기 레어템인데 그 08년 뭐 조그만 데 가져오셨네요. 하여튼간 저희 가져오신 컵을 드시고 그 염치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차 맛부터 보셔야 돼요. 조금씩 가시면서 이렇게 잘 나눠 주시고 나눠 드시면서 나머지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1시에 마치면은 저쪽 B라인에 그 예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요, 뭐 저기 무무요, 뭐 한국토기 저쪽 다 있으니까 B라인으로 가셔가지고 그 다도구 보시면서 쇼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